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의 여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관세사 2025년 기출문제 해설 마지막 영상편으로서요. 유형 두 번째, 즉 공부했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 두 개 영상 중 두 번째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67번 확정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문제하고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밑에 해설 보는 것처럼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을 빼면 순확정급여 부채가 계산이 되겠죠. 또한 기초에다가 증가 더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기말 장부 금액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12월 말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에 의해서 다시 측정을 한 결과 금액이 변동이 되었다면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박스 내용을 보면은 2001년 초, 2001년 말 순확정급여 채무는 부채는 모두 0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요거에 따라서 기초 순확정급여 부채 0원, 기말 순확정급여 부채 0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겠고요. 2001년 말 사회적립자산에 출연한 금액은 5만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립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또한 단기 근무원가에 의해서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가 되겠고요. 퇴직금 지급액은 없대요. 이렇게 없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중 확정급여 채무에서 발생한 재측정 요소, 확정급여 채무에서 발생된 재측정 요소는 없답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 보험 수리적 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12만원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러면 맨 첫 번째 데이터에 순확정급여 부채는 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도 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회적립자산에서 발생된 재측정 요소 바로 요놈이 되겠죠. 요게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확정급여 채무를 먼저 살펴보면 단기 근무원가에 의해서 증가하고 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12만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여기에 재측정 요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까 장부 금액하고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금액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정급여 채무의 기초금액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기초금액에다가 요 금액 아직 몰라요. 증가 금액을 더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기말 금액이 되겠죠. 거꾸로 기초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말 금액에서 증가 금액을 빼면 기초 시점에 확정급여 채무는 8만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박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2001년 초 순확정급여 채무는 부채는 모두 0원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기초 시점에 사회적립자산 금액도 8만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기초 금액에다가 증가 금액을 더해주고 감소 금액, 퇴직금 지급액은 없다고 하였죠. 그러면 기말 사회적립자산의 장부 금액은 13만원이고 근데 공정가치는 12만원이죠. 자산이 공정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재측정 요소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만원 감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형 문제, 객관식 문제집에서도 공부한 바 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처음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평, 관세사 마찬가지로서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부채 비율. 이 재무 비율도 객관식 문제집에서 많은 종류의 재무적 비율을 공부했는데
70번 같은 스타일 문제는 간평이나 관세사나 처음 출제가 된 것 같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1년 말 부채 비율 B에서 대변 쪽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위에가 부채를 적고 밑에 자본을 적는다고 하였죠. 그래서 자기자본분지 총 부채가 부채 비율이 되겠네요. 네, 친절하게도 공식이 주어졌고 요게 200% 됩니다. 자본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부채는 200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2002년 중 총부채 자기자본은 각각 10만원씩 증가가 됐대요. 부채도 BS 대변, 자본도 BS 대변이죠. 대변 쪽 두 개 항목이 각각 1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차변 쪽 총자산은 토탈 2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대차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2000년도 매출액은 48만원이고 총자산 회전율. 자, 총자산 회전율. 이것도 이제 공식이 주어졌는데, 아이고, 요게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즉,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 이렇게 이제 나누게 준다면 총자산 회전율이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총자산 회전율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자료에 주어졌으면 괜찮은데 자료에 주어지지 않았어도 총자산 회전율 공부했기 때문에 공식이 연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요게 1.2 회전율입니다. 그러면 매출액 분자는 주어졌고 평균 총자산은 알 수가 없죠. 요게 1.2 회전율입니다. 그러면 이항을 시킨다면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회전율 1.2회로 나누게 준다면 평균 총자산은 40만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평균 총자산 40만원이고 평균 총자산은 분자 기초 플러스 기말 총자산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초 총자산을 X라고 한다면 평균 총자산 40만원은 이퀄 기초 총자산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 총자산은 기초 총자산 X 금액에다가 총자산이 20이 증가가 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만원 플러스 X가 기말 총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기 2. 자, 요걸 이항을 시킨다면 기초 총자산은 30만원이 계산이 되겠고 기말 총자산은 기초에다가 20이 증가가 됐다 라고 하였으니까 기말 총자산은 50만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자, 이제 다음 문제. 이때 2차 연도 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했던 걸 기초 BS하고 기말 BS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대입을 시킨다면은 자, 아까 기초 총자산이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기초 시점에 부채 비율은 200%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총자산을 부채 비율 200%에 맞게 안분을 하게 되어진다면 자본은 10만원이고 부채는 20, 대차가 31채가 되겠고요. 대변 부채 비율도 200%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말 총자산은 50만원이 계산이 되었죠. 또한 총 부채는 기초에 비해서 10만 원이 증가가 됐답니다. 그럼 기말 부채는 얼마? 30만원이 되겠고 기초 자본 10만원에다가 또 10만원이 추가 증가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말 자본은 20만원입니다. 확인. 기말 총자산도 50, 그 다음에 대변 쪽 기말 총부채 플러스 자본 더한 것도 50만원이죠. 대차가 일치가 되겠죠. 그러면 기말 부채 비율은 20만원 분지 30만원 150%로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50%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 넘어가겠습니다. 75번 원가 흐름 종합문제로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박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원가 75,000원 주어졌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입니다. 전판 원가, 가공원가 4만원 주어졌죠.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제조 간접비, 간접 재료비가 제조 간접비이고 간접 농업비도 제조 간접비죠.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도 제조 간접비인 반면 본사, 임원급여는 판관비용이 되겠고요. 광고비도 판관비, 영업사원급여도 판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제조 간접비 당연히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된 4개 항목이 제조 간접비가 되겠고요. 요걸 다 더해주면은 제조 간접비는 16,000원입니다. 근데 5번 문항을 보니까 제조 간접비는 11,000원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제조 간접비만 구해주면 계산이 되겠네요. 공부하자는 측면에서 나머지 문항 맞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직접 농업비는 24,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요. 자, 여기 가공비 4만원 주어졌죠. 그 다음 빼기 아까 구한 제조간접비 16,000원을 빼면 그 나머지 차액이 직접 농업비입니다. 24,000원 맞고, 그 다음 총제조원가 4번 문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총제조원가는 인풋 원가입니다.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요게 총제조원가죠. 근데 처음에 기초원가가 주어졌으니까 기초원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제조간접비 16,000원을 더해준다면 총 제조원가는 9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문항도 맞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판관비 아까 체크하게 되었던 부분이죠. 본사 임원급여, 그 다음에 광고비, 그 다음 영업사원급여, 요 3개 항목이 판관비입니다. 26,000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아웃풋 원가는 76,000원이다. 자, 여기에서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5,000원이고 기초제공품 재고액은 0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차변 총제조원가 91,000원에서 대변 기말 제공품 재고액 15,000원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6,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항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5번 재료간접비는 11,000원이 아니고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CVP 분석도 종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관세는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2001년 매출액은 120, 한 개당 판매 단가는 2,000원이 됩니다. 금액은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기 한 것이라고 그랬죠. 3개 항목 중 2개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은 하나 판매 수량은 매출액 120만원 나누기 판매 단가 2,000원 나누게 준다면 판매 수량은 600개가 계산이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 세율 40% 주어졌고요.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여기 한 개당 변동비 요거 이제 다 더해준다면 1,5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 2,000원에서 한 개당 변동비 1,500원을 빼면 한 개당 공헌이익은 500원이고 공헌이익률은 판매 단가 2,000원과 공헌이익과의 비율이니까 25%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안전한계 비율 25% 주어졌는데 안전한계 비율은 분자가 안전한계 매출액, 분모가 매출액 120만원입니다. 안전한계 매출액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 120만원에서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뺀 게 안전한계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구한다? 고정비 나누기 공원 이익률입니다. 고정비가 2개 더해주면은 24만원이고요. 나누기 공원이익률 25% 나누게 주면은 96만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 매출액 120만원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96만원 빼면 안전한계 매출액이 계산이 되겠고, 나누기 매출액 120만원 맨 첫 번째 줄에 주어졌죠. 나누게 준다면 안전한계 비율은 20%인데 25%라고 하여서 1번이 틀렸네요. 즉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맞는 항목들 공부하는 의미에서 또 한번 살펴보죠. 2번 문항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480개이다.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분자 고정비 나누기 한 개당 공원이익이죠. 분자 고정비는 24만원이고 나누기 한 개당 공원이익 500원 나누게 준다면 480개 계산이 됩니다.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죠? 눈으로 공부하시면은 제가 이거 좀 과하게 펴는데 100년 동안 공부해도 100년 다 떨어집니다. 계산기 조작을 해줘야 돼요. 계산기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항 맞고요. 세전 영업이익은 6만원이다. 세전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계산이 되겠죠. 자, 공원이익을 먼저 한번 구해봅니다. 한 개당 판매단가 2,000원에서 한 개당 변동비 1,500원을 빼면 한 개당 공원이익은 500원 아까 구했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판매 수량 600개 곱하기 준다면 공원이익 30만원이 계산이 되겠고, 빼기 고정비 2개 항목 더해주면 24만원 빼면 세전 영업이익은 6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4번 문항 영업 레버리지 또는 5다. 자, 영업 레버리지 또 요게 공식에 연상이 되지 않는다면 IS 연상을 하면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죠. 영업이익이 맨 밑에 분모고요. 그 위에 공헌이익이 분자로서 놓여져 있네요. 즉 영업이익 분지 공헌이익입니다. 아까 공헌이익 구했잖아요. 5, 6, 30 한 개당 공헌이익에다가 판매 수량 곱하게 주면은 공헌이익은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영업이익은 3번 문항 6만원이 분모 쪽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게 준다면 영업 레버리지 또는 5 계산이 됩니다. 4번 문항 맞네요. 자, 5번 문항 세후 영업이익 6만원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요 금액이다. 자, 세후 영업이익을 세전 영업이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돌려준다? 세후 영업이익 6만원 나누기 분모 1-법인세율 40%죠. 1-40%이면은 60%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6만원 나누기 0.6 나누게 주면은 세전 영업이익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쪽, 고정비 플러스 목표 세전이익이 분자가 되겠죠. 34만원이 되겠고요. 나누기 공헌이익률 25% 나누게 준다면 세후 영업이익 6만원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매출액 136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항도 맞네요. 그래서 1번 안전한계 비율은 25%가 아니고 20%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관세사 2025년 기출문제 해설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2001년 초 설립된 관세의 1월, 2월, 3월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초에 설립되었으니까 기초 재고는 0원입니다. 예상 매출액이 주어졌고요. 매출 총이익률 20%이니 원가율은 80%가 되겠고, 예상 매출액에다가 원가율 80% 곱하기 준다면 1월, 2월, 3월 달에 각각의 매출 원가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28만원, 2월달 33만 6천원이고 3월달은 36만원입니다. 자, 다음 내용. 월말 재고는 다음 달 예상 매출 원가의 30% 보유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상품 매입 대금의 50%는 당월, 30%는 다음 달, 20%는 다음 달에 지급이 된다. 이때 2월달 예상되는 현금 지출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일단 2월달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액은 2월달 매입 금액의 50%가 되겠고요. 그 다음 2월달에 또 예상되는 현금 지출액은 1월달 매입 금액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매입액 구하고요. 2월달에 매입액을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1월달 T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월달 기초재고, 설립 연도 초이니까 기초재고는 없고 1월달 매출원가 28만원이 계산이 되었죠. 2월 말 재고는 다음 달 2월달 매출원가의 몇 퍼센트? 30%라고 하였네요. 그래서 33만 6천원에다가 30% 해주면은 1월 말 재고는 10만 800원이고요. 그래서 대차 맞춰주다 보니까 차변 매입 금액은 38만 800원이고 요거에 30%가 다음 달 2월 달에 현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11만 4,240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2월 달 재고자산 T폼 2월 말 1월 말 재고가 2월 초 재고로 넘어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만 800원이고 2월 달 매출원가는 매출액에다가 원가의 80% 곱하게 주면은 33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 2월 말 재고 자산은 다음 달 3월 달 매출원가의 몇 퍼센트? 30% 재고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36만원에 30% 계산을 해준다면 1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대변 두 개 금액에서 차변 기초 금액을 빼면 2월달 매입 금액은 34만 3,200원 계산이 되겠고요. 요거에 50%가 현금으로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매입분 중에서 11만 4,240원 2월달 현금 지출, 그리고 2월달 매입 금액 중 50% 17만 1,600원이 2월달 현금 지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2월달에 지출되는 현금 금액은 28만 5,840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서 관세사 2025년 기출문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해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40문제 다 아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도 40문제 다 못 풉니다. 일단 그거 하나 전제 깔아놓고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시험은 모르는 문제,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아예 저는 강의 중에서 교재에서 삭제를 시켰냐면요,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데 또는 케이스가 다양한데 출제 빈도는 극히 저조한 부분들, 그러면 아예 강의에서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 더 점수가 깎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파악되셨죠? 이 내용은 제가 회계원리 첫 개강 때부터 계속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 출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과감하게 제끼고 아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시간 내에 푸신다면은 50점대, 60점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자,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건행머쌈 TV 감사합니다.